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나라당 제천 단양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신 민경환 전 도의원님이시고 이제 그 한나라당의 예비 후보자 등록하십니다. 우리 저 제2뉴스통신 리얼리티 TV에 이렇게 또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제2뉴스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의 이제 뜻이 있으셔갖고 이렇게 좀 한나라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게 이제 준비를 중이신 거예요. 가장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출마하시게 된 동기, 이 부분하고 또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의 조 아니냐 이제 축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내 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그 어떤 입장이라든가 뭐 자신감 표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그 도의원을 마무리하고 제천시장 경선을 해서 제가 현재 그 최명환 시장님한테 졌죠. 지고 나서 한 1년을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민경환이가 지금까지 시의원 도의원을 해오면서 해왔던 어떤 그 생각과 비전을 여기서 접어야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나 라는 그 장고 끝에 한번 제천 단양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 그 질문하신 대로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그 질문 저도 공감은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외람된 질문이었어요. 예, 다만 그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 과연 기존에 그 아래로부터의 공천이라고 말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공천을 주는 사람들에게 목을 매는 그런 하향식 공천의 시스템이 이제는 바뀔 거라고 믿고 또 바뀌어야지만 한나라당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 참여 경선제로 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 예. 그럼 그 예상을 어떻게 지금 뭐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전 대표도 그 국민 참여 경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그 홍준표 대표가 그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당내에 이제 어떤 그 변화의 바람을 이제 그 타고 이제 새로운 인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나서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통과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당선이 되셨다 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이제 의정 배지를 달게 되시면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뭐 포부라든가 계획 한번 말씀. 지금 그 제가 이제 3대 시의원을 하고 8대 충청북도 의원을 하면서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업이요? 우리가 지역적인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해안 벨트니 남해안 벨트니 또 뭐 첨단 광역 그 벨트니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인 그 제천 단양에는 국가의 어떤 그 특별한 시혜적인 정책을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제천 단양의 농업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농생명 기업들을 유치를 통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한번 제천 단양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한번 일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의원님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물론 뭐 이제 농업, 뭐 산업 이런 여러 분야도 있지만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제천의 젊은이들이 이 지역의 이제 인구 어떤 그런 부분도
젊은이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일자리를 남아서 이곳에서 자식들을 낳고 좀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제천을 또 키우는 그런 분위기로서 좀 이렇게 조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네.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아쉽게도 그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실정을 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들부터 기업이 채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발전 방향을 보면 그러면 그 지금 수도권부터 가까운 충주나 원주에 비해서 네. 제천 지역이 분명히 시간상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 내에 자유무역 지구라고 하는 6개 지구를 그 지정을 해서 예.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농업특구라고 하는 네. 그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을 한번 네. 해보겠다. 농업특구요? 예, 그래서 이 농업특구 안에 농생명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세제 혜택도 주고 예.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그 농생명 기업들의 그 젊은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살리고 자연환경인가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 기업도 유치해서 예.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뭐 돌발 질문입니다만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의원님 왜 위정활동 처음에 하시면 이제 초선 의원이 어떤 그 자금의 확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뭐 시민들이 대인관계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적 부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예, 걱정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 도의원을 세일즈. 한 번 했죠. 예. 딱 한 번 했는데 할 때 도의원을 4년 내내 그 최우수 의원을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인맥이 있어서 내가 우수 의원이 된 게 아니고 예.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도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예.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예. 또 제가 초선 도의원을 했지만 4년 동안 시민과 공약한 사항을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그 일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고 예. 마찬가지로 예. 민경환이 만약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 예. 삼선 의원보다 일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자신감 넘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 그러면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대전단장님.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지난 20년간 제천과 단양이 충청북도에서 소외되었다고 말씀들 하시고 네. 또 충청북도에서도 참 발전의 축에 제외돼서 네.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예. 그런 과정에는 예.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천과 단양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앞에 민경환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시민 리얼리티 TV에 이렇게 참 유치에 뭐 이런 걸 상관없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차후에도 이제 또 인터뷰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다음에 더 좋은 공약, 또 비전에 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